반갑습니다. 깨구리입니다. 아, 오늘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는 날 첫날인데요. 오늘부터 인구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론 하면은 뭐 많이 알고 계시죠? 사회과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뭐 인구론 하면 토마스 멜드스가 쓴 책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고, 또 뭡니까?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뭐 대표적인 문구죠. 그래서 오늘 인구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눠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인구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논한 유튜브가 많습니다. 뭐 교수님들부터 해가지고 또 사회학에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인구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했는데, 제가 이 인구론에 대해서 뭡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것은, 뭐 나름대로 뭐 사람들이 다 이게 평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인구론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인구론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고, 대다수 보니까 책에 대해서 인구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총편적으로 논하고 이렇게 경제학사적으로 뭐 평하고 있는 것들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분이 쓴 이게 책에 쓴 논문에 뭡니까 이 문장들을 이렇게 보고 어떻게 느낀지 직접 느껴봐야 할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또 해석도 하고, 그래서 이게 멜드스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근데 이게 뭐 인구론 하면은 인구가 너무 많이, 한마디로 말하면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인구를 제어하지 않으면 하여튼 큰일 난다. 큰일 난다는 뜻에서 인구를 조절해야 된다는 게 핵심 요지죠. 근데 현재 생각해 보면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뭡니까? 인구가 줄어들어서 큰일 났다. 애를 제발 좀 낳아야 되겠다. 여성들의 의무를 강조하는 애를 좀 낳으라는 걸 이렇게 뭡니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전하고 있던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인구가 지금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국가의 가장 큰 의미가 인구가 주는 거죠. 인구가 주는 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이 당시에 1798년에 멜더스가 초판을 낸 당시 32살이었습니다. 32살일 때 이 책을 낼 때는 하여튼 인구가 많아서 망하겠다, 큰일 났다는 뜻에서 이 인구론을 냈습니다. 자, 원래 인구론은 1798년 초판을 32살에 멜드스가 내고 나서 1826년 60세가 되던 해에 제 6판을, 개정판이죠. 여섯 번째 개정판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총 7 뭡니까? 까지 버전이 있다는 거죠. 초판을 내고 나서 제 6판을 개정했으니까. 그러니까 멜드스는 평생 뭡니까? 이 죽을 때까지, 거의 죽을 때가 68세에 뭐 죽은 걸 아는데 개정판을 낸 거죠. 인구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인구론의 원 제목은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or a View of its Past and Present Effects on Human Happiness with an Inquiry into Our Prospects Respecting the Future Removal or Mitigation of the Evils which it occas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죠.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인구의 원칙에 대한 논문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인구론이라고 쉽게 이야기하죠. 논문 또는 평가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또한 어뷰 뭡니까 하나의 궤괄 이렇게 쭉 둘러보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의 영향, 어떤 영향입니까? 인구의 행복.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한 거에 대한 뭡니까? 인구가 미치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한번 개괄해 봤다는 뜻이고, 또 위드 뭡니까? 또 함께 한 게 뭡니까? 인콰이어리, 조사도 했다는 거죠. 어떤 우리의 our prospect, 우리의 뭡니까? 미래에 대한 조망,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조망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봤다는 거죠. 리스펙트 무엇에 관해서입니까? future removal, 미래에 대한 제거, 또는 뭡니까? mitigation, 완화, 미래에 대한 제거와 완화입니까? the evils, 악이죠, 악. 악을 제거하고 미래에 뭡니까? 악에 대해서 완화하고 미래에 뭡니까? 제거와 완화를 하는 조망이죠. 뭐 어떤 악입니까? 어떤 악인지 설명해 놨죠. which 어떤 악이냐 하면 it occasions. 이것이 뭡니까? 인구가 일으키는
인구가 때때로 일으키는 악에 대한 미래의 제거와 완화에 대한 뭡니까 우리의 조망에 대한 연구, 인콰이리도 같이 했다는 거죠. 위드. 쉽습니다. 이게 뭐 영어 이거 번역하는데 요즘 제가 다음에 영어는 뭐 아주 초보 영어 전문가들이 비하면 아주 뭐 햇병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제목으로 하고 어쨌든 뭡니까 인구 원칙에 대한 논문이라는 거죠. 논문.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인구론이라는 거는 핵심은 인구가 너무 과도하게 불어나가지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구 뭐 큰일 났다. 시체 말로 좆됐다 이 말이죠. 큰일 났다는 말입니다. 큰일 났다. 자, 그래서 이 인구론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시 소개해야 될 책이 있습니다. 그 에드워드 헬리엇 카이라는 분인데 역사란 무엇인가, What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 최근에 제가 읽었는데 이분의 책에 여러분들이 이분의 책을 한번 꼭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는 역사가의 주요한 임무는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하는 것이다. 그게 뭔가 사실을 평가하는, 기록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라는 거죠. 평가.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어떠한 논문이든지 객관적인 건 없다는 뜻입니다. 객관적인 거는. 그분 어느 누구도 뭔가에 평가하고 기록하는 그 자체가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객관이 아닌 주관을 가지고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뭐 역사서라고 해서 꼭 사실이다. 물론 사실을 기록하는 게 역사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평가의 업무, 기록하는 자의 주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이거를 배경으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 멜더스가 인구론을 썼냐는 게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그럼 토마스 멜더스를 한번 이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1766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834년도에 뭡니까 사망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영국 뭡니까 1796년에 서리주 엘버리의 아닙니다. 제가 또 실수를 했네. 하여튼 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에 태어났고 이분을 평가하는 현대 와서 평가하기는 영국의 경제학자이고 목사이고 학자 뭡니까 이거 정치 경제와 인구 통계학에 영향을 아주 미친 학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데모그래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데모그래피가 뭐냐면 인구에 관한 통계학적 연구 분야다 뭐 연구다 뭐 이런 거죠. 인구 통계학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분을 뭡니까 인구론을 공부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분의 직업입니다. 직업.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역사를 평가하거나 어떤 논문이 됐을 때는 객관적인 게 없다고 했죠. 엄격하게 말하면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뭡니까 주장하기 위해서 그의 자료를 모으고 통계학적 데이터를 뽑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도 보면 엄격히 말하면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엄격히 검증해 봐야 됩니다. 이분이 1976년에 영국의 서리주 엘버리의 목사보로 취임합니다. 목사보. 이 목사보로 취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논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교수님이 그 인구론을 설명하면서 왜 이분이 그 뭡니까 대지주인 그 귀족들을 대변하고 그 당시 신생 때 오르는 뭡니까 자본가 계급 부르주아를 뭡니까 지지하지 않았는지 뭐 잘 모르겠다 하시던데 부르주아의 대변은 리카르도죠. 리카르도와 상당히 경쟁하며 평생을 리카르도와 경쟁하며 지주들을 지지했죠. 그게 대한 이유가 바로 이분이 목사보로 취임했다는 게 이게 답이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인구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리고 이분이 1834년 사망한 68세 때 사망했을 때 신구빈법이 반포됩니다. 신구빈법. 이 구분법이 반포돼 왜 중요하냐면 이분이 한 역할의 결과죠. 인구론의 결과. 그러니까 때문에 이분은 직업에서 오는 그 본인이 느꼈던 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영국을 보면은
1662년에 정주법이라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정주법을 하면 이해가 힘드니까 영어로 그냥 보겠습니다. 살펴보면 Poor Relief Act 1662년 해가 1662 해가지고 1662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법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주법이라고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왜 정주법이라 하냐면은 그 당시 빈민들이 하도 떠돌아다니고 이러니까 빈민의 소수 교구를 분명히 하고 도시 빈민을 막기 위해서 1665년에 교구에 빈민들은 그 자기가 속한 교구에 정확히 거주할 것을 규정한 법입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그 당시 1662년도가 뭡니까? 이게 앵클로즈가 그 당시 앞에부터 시행돼 가지고 뭡니까? 국민들이 보통 뭡니까? 이렇게 노예라 합니까? 노예는 아니죠. 그 농노라죠. 농사 짓는 노예. 귀족에게 속해져 가지고 뭐 직접적인 과거 같은 노예는 아니지만 반노예적인 상태에서 귀족의 통제 아래 땅을 할애받아서 농사 짓고 세금을 뭔가 귀족한테 내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당시 앵클로즈가 시행되면서 해가지고 이제 농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도시 빈민으로 이렇게 뜨돌이 생활을 일단 많이 하고 그 이후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시티라는 곳으로 모여들고 하게 되죠. 그래서 1662년에 보면은 어쨌든 앵클로즈가 시행되고 하면서 빈민들이 늘어납니다. 빈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빈민들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뭡니까 그 당시 이 지배 계급들이 정주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빈민들이 도시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고 자기가 속한 교회에 속한 그 교구에 정주를 해야 된다 하는 법을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782년 길버트법을 해가지고 이 뭡니까 구빈법 쉽게 말해 다 구빈법입니다. 구빈법인데 정주법이 실제로 푸어 릴리프 아닙니까? 푸어 릴리프 영어로 하면은 그게 뭡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법 아닙니까? 다 구빈법입니다. 구빈법이 하나고 정주해라고 해서 자기 교구에 정주해라고 해서 우리가 정주법이라고 하고 1782년 길버트가 뭐 제안했다 해서 길버트법이라고 하는데 뭡니까? 1782년에 길버트법은 구빈법의 개혁 조치로 하나로 일종의 작업장 뭡니까? 작업장에 가서 일해라는 거죠. 그냥 떠돌지 말고 일해라. 일을 해가지고 뭡니까? 노동을 이렇게 해가 뭔가를 해야 이게 놀고 먹지 않는다. 해가지고 일종의 뭐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뭡니까? 앵커리지 시행돼 가지고 공유지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떠돌면서 빈민이 늘어나고 하니까 자기가 속한 교구에 정착해 있으라는 것도 하고 또한 뭡니까? 그래도 통제가 안 되니까 뭔가 일을 시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교구의 자기 정주법을 이렇게 빈민들이 정주하고 나면은 그 당시에 그 빈민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여튼 문제를 그 빈민들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그 교구의 목사였습니다. 목사. 그 교구의 대빵이 그 교구의 빈민들을 해결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빈민들을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누구한테 걷습니까? 목사가. 그 지역에 그 교구가 있는 지역의 귀족들한테 돈을 걷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족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빈민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그래서 이 멜드스가 처음으로 뭔가 직업을 가진 것이 목사보가 아니겠습니까? 보가 뭡니까? 목사를 보필하는 역할 아닙니까? 목사를 보필하는. 여러분들 우리 동문회는 뭐 하게 되면 사무장이 제일 바쁜 게 뭡니까? 돈 걷는 거하고 행사 치르는 겁니다. 행사 치르는 거. 그야말로 회장은 그 명예직이죠. 거의 보면은 명예직이고 실제로는 사무장이 다 이렇게 사무총장이나 이런 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 빈민들을 해결할 먹여 살 돈을 걷는 게 돈을 누구한테 걷어야 되겠습니까? 귀족들한테 걷어야 되죠. 귀족들한테 걷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귀족들한테 어쩌겠습니까? 당신이 뭡니까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11조도 잘 내고 빈민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기부를 해야 천당 간다. 소위 면제부 하늘 팔아가지고 뭡니까 하늘 팔아가지고 돈 걷어야 되죠. 귀족들이 잘 돈을 내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돈을 잘 냅니다. 보면은 지금 우리 뭡니까 세금도 뭡니까 유리지갑을 해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의 임금 뭡니까 세금은 꼬박꼬박 뭐
탈탈 털어가 가져가죠. 그런데 뭡니까? 가진 자들은 어떠한 방법을 써가지고 세금 다 면하고 탈세하고 자기 절세라죠. 절세하고 그 비좁은 문을 통과해서 세무사들 동원해가지고 절세하고 또 뭡니까? 그것도 안 되면 법을 정치인들 동원해 법 바꿔가지고 세금 감쌌죠. 요번에 뭐 우리 윤 대통령이 과감하게 대기업 세금 감면해 주지 않았습니까?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멜더스 이분이 돈을 걷어야 되는데 빈민들을 해결해 돈을 걷는 것이 제일 큰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가 보한테 시키는 일이 뭐겠습니까? 돈 잘 걷으라 하는 게 뭐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뭐 미뤄 짐작하는 게 틀림없죠. 가장 골칫거리인 돈을 걷는 게 분명한데 그분이 이 멜드스가 그러면 보로 취업해가지고 돈 걷고 귀족들하고 이렇게 해보면 귀족들이 돈이 잘 벌려야 돈을 잘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문제있던 귀족과 이게 신흥 떠오르는 부르주아 간에 공물법 가지고 엄청나게 또 뭡니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대립이 되고. 그럼 누구를 지지했겠습니까? 누구를 당연히 귀족을 지지했겠죠. 귀족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 직업을 보면 틀림없이 알 수 있는 거죠. 왜 멜드스가 귀족을 지지했는지 모르겠다는 거는 이분의 직업을 보면 압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고 많은 법들을 부르주아와 리카르도를 대변하는 부르주아의 권리를 대변해온 리카르도와 반목할 수밖에 없고 정책을 대립해서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빈민들이 늘어나니까 아주 골칫거리인데 빈민 늘어나면 자기가 완전히 뭡니까 골치를 앓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빈민들의 인구를 뭡니까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걸 뼈에 받치더라고 이게 느꼈겠죠. 왜냐하면은 부르주아들의 세상이 자꾸만 커져 오고 귀족들의 입지가 줄어들면 빈민들이 이게 뭡니까 도시로 향하고 떠돌이 그 빈민들이 늘어나는데 교육가 책임져야 될 빈민들이 더욱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줄여야 되는 거죠. 인구 빈민들이 이 인구론을 읽어보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내용들이 일일이 거기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역량으로 이분이 참 노력한 결실을 맺어가지고 뭡니까? 1844년에 이분이 사망한 그 해에 신구빈법이 반포되는 겁니다. 반포. 그리고 이분의 역량으로 해가 또 인구조사도 영국의 최초의 인구 컨센서스가 실시되는 겁니다. 아주 급격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분의 그 관점은 뭐 단순합니다. 인구가 늘면 큰일 난다는 거고 그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인구론을 이제 6편을 보면은 6번째 개정판을 보면은 1편, 2편, 3편, 4편으로 돼 있는데 책 북 1, 북 2 있는데 1권, 2권이 1권에 1편, 2편, 2권이 3편, 4편인데 1, 2편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동향에 대해서 조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인구가 뭡니까? 인구 늘어나고 줄은 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개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대륙 같은 미국과 같은 신대륙이죠. 신구가 같은 데는 전염병이 이렇게 번져가지고 인구에 영향을 미쳤다는 예로도 들고 많은 1, 2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 4편을 보면은 그 본인이 이제 주장하는 이 인구를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은 완전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기근이 와가지고 굶어죽어가지고 인구가 좀 줄여야 되기도 하고 또는 전쟁이 나거나 또는 이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인구가 좀 싹 썰어야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자기가 목사 보니까 목사의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해야 할 일은 이 빈민들을 모아놓고 능력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된다고 애 낳으면 안 된다 알 까면 안 된다고 계속 이거 세뇌시켜야 된다고 세뇌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2, 3, 4편에서 읽어보면은 자 그래서 제가 이 총괄적인 인구론 개괄을 오늘 이렇게 얘기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총괄을 마치고 다음 편에서는 각 편마다 중요한 이분이 쓴 문장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을 가진데요. 조금 두서없이 이렇게
찍었는데 여러분들 뭐 잘 봐주시고 같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